안녕하세요. 나합격 전기기능사 저자 남대성입니다. 본 영상은 나합격 전기기능사 이론팩 및 기출팩을 구입하신 수험생들을 위한 참고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자, 8번 전력, 전력량, 열량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력입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하며 공식을 보시면 P는 T분의 W, 여기서 W는 일량을 의미하며 단위는 주를 씁니다. 그리고 시간은 초단위를 의미하는 세컨을 써요. 즉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의 비율을 우리는 전력의 기본 개념을 잡습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은 전력은 어떤 부하를 인가했을 때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로 많이 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공식요. 자, 실제 전력은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떤 부하를 걸었을 때 소비되는 실제 발생되는 손실, 전력 손실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전력은 다른 말로 소비된다고 해서 소비전력, 그리고 유효한 성분이라 해서 유효전력, 그리고 평균 전력이란 말을 씁니다. 평균 전력. 단위는 와트를 적어요. 즉 어떤 부하가 있을 때 이 부하에서 소비되는 값을 우리는 전력 혹은 소비 전력이란 말을 쓰고 단위는 와트를 씁니다. 자, 그러면 공식을 봤을 때 일단 전력은 V 곱하기 I입니다. 자, 여기서 V는 옴의 법칙을 쓰면 I 곱하기 R이 되겠죠. 즉 V값 대신에 I 곱하기 R을 적용시키면 I제곱 R, 그리고 I값 대신에 옴의 법칙을 적용시키시면 R분의 V 하여 I값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시면 R분의 V제곱이라는 식이 성립돼요. 두 개의 식을 쓰셨을 때 만약 전류가 일정이라는 관계가 나온다면 이걸 1번에 할게요. 1번식을 쓰시면 되고요. 전압이 일정이라는 관계가 나온다면 2번식을 쓰시면 됩니다. 만약 전압이 일정이다, 전류가 일정이다 말이 없으면 여기 나오는 어떠한 관계식을 쓰시든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전력에서 자주 인용되는 단위 환산이 있는데 마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1마력은 746W라고 되어 있어요. 즉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마력이다 라고 하시면 이것을 전력으로 환산을 하시면 3 곱하기 746W라고 단위 환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전력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에너지 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전력은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인가되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P는 많이 쓰는 전력의 관계를 보시면 P는 V 곱하기 I, 다시 쓰면 I제곱 R, 다시 쓰면 R분의 V제곱, 단위는 와트입니다. 핵심 공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전력 공식을 이용해서 개념 잡기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20A의 전류를 흘렸다고 합니다. 그때 전력이 60W가 발생됐다. 자, 전력이 발생됐다는 것은 부하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저항에 30A를 흘렸다고 합니다. 전류를 20A에서 30A로 변화를 줬는데 이때 전력은, 자, 조건을 잘 보시면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전류값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존재하는 성분을 보시면 전류와 전력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웠는 전력식을 썼을 때 P는 I제곱 R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겠네요. 자, 이때 존재하는 성분을 본다면 전류가 있고
저항은 없죠.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전류와 전력의 관계를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항은 일정이다 라는 조건이 성립이 돼요. 하여 전력과 전류는 제곱에 비례하는 전력식 관계가 성립됩니다. 왜냐? 똑같은 조건에서 전류값만 변경을 줬습니다. 자, 먼저 60W일 때, 자, 다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60W일 때, 전류는 20A입니다. 전력과 전류는 무슨 관계? 제곱에 비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제곱을 넣어줘요. 암페어가 되겠죠? 자, 이때 전류를 30A로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30A로 증가를 시켰을 때 전력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비례식이 성립돼요. 그럼 비례식 계산은 2개를 곱해주시고 이렇게 2개를 곱해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20제곱 곱하기 P-는 30제곱 곱하기 60 되겠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P- 값을 계산을 해보시면 20 이렇게 넘기시면 밑으로 가겠죠. 20제곱분의 30제곱 곱하기 60 하셔서 135W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4번 되겠죠. 자, 두 번째, 전력량입니다. 단위를 보시면 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량을 의미합니다. 일량, 얼마만큼의 일을 했느냐. 보시면 전기적인 힘, 와트죠. 힘으로 T세컨 동안 한 일의 양이랍니다. 그러면 전기적인 힘으로 T세컨 동안 한 일의 양,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W는 PT라고 적을 수가 있습니다. W는 PT, 즉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했는 게 전력량이라 보시면 되고요. P 값은 위에서 배우신 것처럼 V 곱하기 I라고 적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적어보시면 I제곱 R이라고 적을 수 있고, 다시 한번 적어보면 R분의 V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겠죠. 여기에다가 뭐를 곱해줬냐? 시간은 T를 계산해준 형태입니다. 자, 다시요. 전력 W 값은 단위를 보시면 전력의 단위인 와트와 그 다음에 시간의 단위인 세커의 곱입니다. 얘는 다시 쓰면 J라고 쓰고 줄, 일양이라고 표시합니다. 자, 다시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 세커입니다. 이것을 줄이라고 해요. 만약에 시간의 단위가 hour라고 되어 있으면 이것은 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줄의 단위는 반드시 전력에다가 초를 곱했는 게 일양, 줄로 환산된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초입니다. 초, 전력. 자, 그러면 단위 환산을 해볼 텐데요. 조건을 보시면 1kWh입니다. k로면 10의 3승 되겠고요. 와트면 방금 배웠는 전력이 됩니다. hour면 초가 아니라 시간, 1시간, 2시간, 시간이 돼요. 그럼 이걸 다시 한번 적어보면 kg가 10의 3승 곱하기 1kWh니까 P 값을 1로 보겠습니다. 곱하기 hour면 1시간, 초로 바꾸시면 3600초가 되겠죠. 3600초. 하여 다시 한번 적어보면 지금 3600초를 3.6 곱하기 10의 3승으로 환산할 수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위에서처럼 3.6 곱하기 10의 6승 단위는 와트 세커 혹은 줄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줄. 자, 그러면 방금 하였던 개념을 가지고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Wh는 자, 그러면 Wh니까 여기 hour는 시간 개념이 되겠죠. 몇 줄인가? 줄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반드시 무엇으로? 초로 바꾸어 주셔야 됩니다. 초. 자, 그러면 밑에 해설을 보시면 1Wh는 1 곱하기 3600초. 다시 쓰면 3600줄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4Wh이기 때문에 4 곱하기 3600 하셔서 14400줄, 14400줄. 1번 체크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열량입니다. 열량은 표시를 H로 쓰고 단위는 칼로리예요. 칼로리. 자, 여기서 이제 줄의 법칙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줄의 법칙이란 것은 도체에 전류를 흘렸을 경우에 도선에 열이 발생한다. 이것을 줄의 법칙이랍니다. 자, 그때 열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위에서 배웠던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일량을 칼로리로 환산했는 것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위에서 배웠던 일량에다가 무엇을 0.24를 곱해 주시면 이것이 칼로리, 즉 열량으로 환산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여 좀 전에 배웠던 일량 줄에다가 0.24를 곱해주시면 되니까 W 값은 I제곱 RT 혹은 VIT 혹은 R분의 V제곱 T 뭐 써서 R분의 V제곱 T 0.24 다시 적어드리겠습니다. 는 0.24 R분의 V제곱 T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열량 환산 개념이 나오는데 1줄은 0.24 칼로리 하여 열량으로 환산하실 때는 1양에다가 0.24를 곱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1칼로리는 0.24분의 1 하셔서 4.186 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1kWh는 우리 앞서 배웠을 때 3.6 곱하기 10의 6승이라 배웠는데 이것을 칼로리로 환산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0.24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키로로 바꿔줘야 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약 860kcal가 나옵니다. 단위 환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에 배우셨던 공식들을 이용하여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이 10ohm이라고 합니다. 10ohm 저항이 존재하고요. 도체에 1A의 전류를 흘렸다. 전류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10분간 흘렸다. 시간 t가 존재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열량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자, 그러면 제가 밑에 몇 개의 공식을 적어 드렸는데 이 중에서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공식은 전류 있고 저항 있고 시간 있는 요 공식을 적용시키시면 되겠죠. 자, 그때 주의하실 사항이 시간은 반드시 초입니다. 초. 하여 10분 곱하기 초로 환산하시면 60초를 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주의하실 사항은 칼로리는 칼로리인데 앞에 킬로칼로리가 있습니다. 즉 단위 환산을 통하여 환산을 해주시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즉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걸 바꾸기 위해서는 10의 3승 하시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1.44kcal가 나옵니다. 아홉 번째, 전류의 열작용과 화학작용입니다. 자, 대표적인 전류의 화학작용으로는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은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기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라는 공식인데요. 간단합니다. W는 KIT, 단위는 g이에요. K 값은
전기 화학당량 상수값으로서 항상 그 값이 주어집니다. 단위는 그램 퍼 쿨럼이 되겠고요. I는 전류, T는 시간, 즉 초로서 줍니다. 이 공식에 맞는 조건을 주기 때문에 모두 곱해주시면 전극에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값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화학당량은 계산 문제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요. 이 공식 자체를 사지선다에서 찾는 형태로 나옵니다. 하여 첫 번째 거는 계산 문제, 두 번째 거는 사지선다에서 찾는 형태로 나오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위의 관계를 이용하여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산은 용액에 1A의 전류, 즉 전류가 나왔고요. 2시간 동안 흘렸다. 시간 T가 나왔는데 시간입니다. 시간. 이것을 반드시 초로 환산해 주셔야 돼요. 이때 은의 석출량은 얼마인가? 단 전기 화학당량은 즉 K값이 되겠죠.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단위는 그램 퍼 쿨럼이 되겠습니다. 모두 곱해주시면 돼요. 얘가 K값, 얘가 전류 I값, 얘가 시간 T. 반드시 시간은 초로 환산하여 3600을 곱해주셔야 됩니다. 자, 1-2 전지입니다. 전지의 종류는 크게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나뉘고 1차 전지는 1회용으로서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말합니다. 2차 전지는 외부 전원으로 충전하여 여러 번 사용이 가능한 전지를 말하며 대표적으로 니켈, 카드뮴 전지가 있습니다. 1차 전지는 르클랑셰 전지가 대표적인 전지가 되겠네요. 자, 2차 전지의 대표적인 전지로 납축전지라는 게 있습니다. 납축전지란 이온화 경향이 큰 음극과 이온화 경향이 적은 양극을 전해액, 즉 묽은 황산에 넣어 회로를 만들고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축전지를 말합니다. 즉 화학식은 다음과 같으며 충전 시 양극은 이산화납, 그리고 음극은 납성분이며 전해액은 2H2SO4, 즉 묽은 황산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방전을 하면 양극과 음극은 황산화납이 되며 전해액은 물 성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이 납축전지의 용량은 방전 전류의 방전 시간을 곱했을 때 납축전지의 용량을 구할 수 있으며 지전력은 약 2V 정도가 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납축전지가 완전히 방전이 되면 음극과 양극은 무엇으로 변하는가? 자, 위에 납축전지 화학식에서 완전히 방전이 되어버리면 양극과 음극은 PbSO4 똑같이 황산화납이 됩니다. 그래서 양극과 음극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지의 이상 현상으로는 분극작용, 다른 말로 성극작용이라 하며 전지의 전류가 흐르면 양극에 수소가스가 발생하여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에 의해서 기전력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 분극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간극제로 수소가스를 사용하여 제거를 하면 되겠습니다. 국부작용은 전극에 사용하고 있는 아연판이 불순물에 의한 작용으로 자기 방전을 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두 번째, 전류의 열작용입니다. 다른 말로 열전기 현상이라 하며 별 2개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핵심 키로 2개의 현상을 비교를 해야 하는데 펠티어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의 전류, 접합 후에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생긴다. 제벽 효과는 서로 다른 금속에 다른 온도차를 주면 열 기전력이 발생한다. 핵심 키로서 꼭
비교를 하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2-1의 펠티 효과를 보시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합하고 그 접합부에 전류를 흘리면 접합부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이다. 대표적으로 전자 냉동기가 있습니다. 2- 제어백 효과입니다. 서로 다른 두 금속체를 접합하고 두 접합점을 다른 온도로 유지하면 열 기전력이 발생하는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2-1과 2- 비교를 하시면 되겠고요. 2-3 톰슨 효과. 같은 종류의 금속에 전류를 흘리면 펠티어 효과와 같이 열의 흡수 또는 발생이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개념 잡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과시키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펠티어 효과 되겠죠. 자, 다음 개념 잡기 문제입니다. 제어백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4번을 보시면 전자 냉동기, 전자 온풍기, 이것은 펠티어 효과에 대한 특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로써 챕터 1의 직류 회로에 대한 모든 이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Q&A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